장관 청문회에서 현역 불패는 과연 이어질까요? 오늘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입니다. 공교롭게 앞서 대통령, 총리는 군에 안 갔다 오셨고요. 장관 후보자는 방위병 출신입니다. 따라서 국가안보에 위기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음을 대신 드립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수석당원으로 있었던 국민의힘에서 방위병 출신 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도망간 왕보다 실제로 나라를 지켰던 의병, 백성들이 실질적인 애국자였습니다. 안규백 후보자가 방위 출신이라는 걸 지적하면서 공세가 시작되는 듯 했는데요. 불법 계엄 때문인지 좀처럼 야당의 비판에 힘이 실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의혹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23년 1월 4일 윤석열이 주재를 해서 용산에서 대통령실 무인기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그날 윤석열은 유독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무척 화를 내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건 방어체계가 아니야. 이런 거는 시간 낭비야. 북이 5대를 보내면 우리는 20대 정도는 대응하는 게 필요해. 윤석열이 더욱더 화를 내면서 뜨릇뜨릇 보고 폭파시켜봐. 시험도 계속하고 다양하게 해봐. 이렇게 직접 지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폭 드론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또 다른 현역 의원이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 과연 통과가 될지 관심입니다. 어제 자정이 넘어서 끝난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했는데 거짓 해명 논란이 일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청문회가 계속 진행이 되죠. 오늘 이틀째입니다. 오늘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이 시각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현장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잠깐 들어볼까요? IOC, FOC 2단계까지 이미 조건부 통과를 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제대로 훈련을 못 마친 것도 있지만 조건부 평가를 통과를 다 하고 3단계 FMC 평가만 남겨놓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전자권 회수에 대한 전시에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 상부 우두머리부터 그런 강한 책임감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 미리 우리 안보가 위험하다, 자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쉽게 내란에 휩쓸리는 내란의 도구가 돼버린 겁니다. 무능한 군인, 정말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군인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 후보자께서 저는 그 소신을 높이 지지해 드리고 싶고요. 잘 설계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까지. 네,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군 복무기간이 방위병 평균 14개월이었는데 22개월 복무했다. 왜 그런 것이냐? 국민의힘에서는 안 후보자가 탈영으로 인해서 영창을 다녀온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오늘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소집 해제 이후에 며칠 더 복무를 연락받아서 자녀 복무를 마쳤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병무 행정의 착오다라고 밝혔습니다. 충분히 소명이 된 것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8개월을 추가로 더 근무했다고 생각을 하고, 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억울하다. 예. 방위 복무 기간이 14개월인데 거기에 추가로 8개월을 더 복무를 한 거면 이건 거의 현역병과 다름없는 것인데 굉장히 억울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1983년 11월에 입대를 해서 실제로는 1985년 1월에 소집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복무 기간 동안에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라는 후보자의 표현이 있었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며칠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게 복무 기간에 산정이 안 돼서 85년 1월에 소집 해제된 이후에 학교에 복학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해 8월에 85년 8월에 다시 추가로 조금 더 복무를 해야 된다라는 예.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칠 복무를 하고 정확하게 1983년 11월부터 1985년 8월까지라고 병적 기록에 이 적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2개월이나 복무를 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건 아니고 14개월 복무하고 그 미산정된 기간 며칠이 더 추후에 복무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64년 만인가요?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고 또 국방위로서만 거의 5년 그 5선을 하는 동안에 2년인가 제외하고 다 국방위원장 하면서 전문적인 영역에서 그 정책 능력을 쌓아온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이 부분 정도는 소명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는다고 잡았는데 딱 요거 하나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도는 청문회 그 초반에 이미 소명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모처럼 정책 질의가 많이 이어지고 있어서 실제로 지금 불법 계엄 이후에 거기 가담했던 뭐 정보사 방첩사 포함해서 개혁도 필요하고요. 뭐 상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서 그 정책 문제에 지금 아마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 정도면 소명이 된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14개월 플러스 며칠. 네. 예. 근데 22개월로 오해를 했다. 자, 그리고요. 앞서 추미애 의원의 질의 내용도 들으셨지만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언급이 됐습니다. 임기 중에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안규백 후보자는 발언을 했고요. 대통령실에서 곧바로 안규백 후보자 개인 의견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걸 엇박자로까지 봐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할 것 같습니다. 정광재 위원님.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군사 관련 공약 가운데 하나가 전작권 전환이었습니다. 이 전작권과 관련한 논쟁은요,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작됐는데 지난 20여 년간 결국에는 조건이 완성되면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라는 식으로 합의가 된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시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전작권 전환을 본인의 임기 내에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 내에 하지 못한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내놓았던 모든 공약 하나하나에 국민이 동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작권 문제가 전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는데요. 전작권 전환이 섣불리 이루어지게 되면요. 결국에는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감축 논의가 불가피하게 진행될 거고 그 경우에 우리가 가뜩이나 지금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현역병들의 복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비용 같은 건 차치하고 이런 그 국가 안보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그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이렇게 다르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일정 정도 그 조건이 충족됐다 이런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가 안보와 관련한 내용들이 이렇게 여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전작권 그 전환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깊은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러니까 평시 작전권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 우리 군이 작전권을 갖느냐 아니면 미군이 작전권을 갖게 되느냐 이게 이제 전작권의 문제인데 지금 안규백 장관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실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전작권과 관련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내는 방위비를 기존의 금액보다 한 10배 정도 더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배를 더 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전작권 환수가 되게 되면 사실은 잠깐 언급이 된 바와 같이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작권 환수 문제를 이렇게 간간히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뭐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이제 방위비 분담 문제도 협상을 해야 될 텐데 뭐 여차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앞으로 있을 방위비 협상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은 뭐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미군이 가질 거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오히려 현명하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된다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에서는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오는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후보를 임명을 했을 때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비록 뭐 병무와 관련해서는 의혹이 조금 나오긴 했으나 15년인가요? 계속해서 국방위에서 일을 했었고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이미 벌써 습득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이 된다는 그 취지와 그 큰 틀에서의 내용은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전작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위성락 그 안보실장인가요? 전작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기 내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안규백 후보가 장관이 되면 정부의 일원이 되는데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을 우리가 이제 환수해 가지고 와야 되겠다, 전환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 뭐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맞을 수가 있는데 임기 내에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미국이나 뭐 우리 국가의 우리 이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 안보 측면에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혼선이 올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미국과 협상하고 있는 팀이 전작권이 협상의 카드가 아니다, 그거는 테이블에 올라와 있지 않다, 우리는 할 생각이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국내 정치용으로는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미국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 와서 딴 말하고 저 안에서는 딴 말 하네, 도대체 누가 맞는 말이야, 이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전 엇박자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이건 뭐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게 지난번에 왜 6억 그 대출 부동산 그 캡 씌워서 나온 얘기 있잖아요. 그때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이거는 뭐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다가 굉장히 큰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정부와 대통령실과 중요한 정책, 특히 국민의 삶에 뭐 부동산, 안보,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 많아 있는 이런 사안에 있어서 엇박자를 내는 것은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죠. 예.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정을 넘겨서 끝났거든요.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오후에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첫 입장 표명을 했는데 주의 깊게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여부와 그것에 대한 설득력 여부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여부와 설득력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청문회가 끝난 뒤에 강선우 후보자의 임명은 이재명 정부 몰락의 시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여러 언론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입장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강재 의원님, 대통령실에서 주의 깊게 검토 중이다. 네. 어떤 의미일까요? 주의 깊게 검토하고 계시다면 최근에 이 여론 흐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전현직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설문을 했다고 해요. 예. 90% 넘게가
강선우 후보자는 낙마해야 한다라는 응답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른바 진보 진영에 속해 있다고 알려진 전교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강선우 의원이죠. 죄송합니다. 정교조는 네. 이진숙 예, 후보자죠. 이진숙 후보자인데 그 강선우 의원과 관련한 내용은 이른바 갑을 관계에서 비롯되는 아주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들이나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강선우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을 뽑지 않았던 사람들의 생각은 분명 다르다는 점을 아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소명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소명을 내놨던 것들이 이후 추가 보도를 통해서 거짓 해명이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거짓 소명이었다는 사실이 보도된 데 대해서도 강선우 후보자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제보가 사실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세간의 여론을 대통령실이 반드시 살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말씀하신 여론조사라기보단 설문조사로 표현하는 게 네, 설문조사.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전현직 국회 보좌진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관련한 투표가 진행이 됐다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고요. 다만 어떤 보좌진들 또 어떤 정당의 의원들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인지까지는 다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예, 그 투표는 누가 어디에 속해 있고는 이게 드러나지 않는 익명의 게시판 같은 거지만 직원임을 인증해야만 들어갈 수 예. 있는 그런 곳이긴 하죠. 그러니까 관계자들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소명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때하고는 약간 조금 반응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소명이 충분히 된 것 같다라는 게 줄을 이뤘었거든요. 그래서 여론을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또 그랬기 때문에 우상호 정무수석도 여론을 좀 봐야 되겠다,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어제 청문회에서는 일단은 말이 바뀌었고 입장도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다가 일정 부분은 또 인정하지만 그건 이랬다라고 이제 소명을 덧붙여서 했는데 그게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그런 해명이었던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소명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야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도 또 이제 노동부에 임금 체불 관련한 진정이 들어갔다라는 예. 게 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이것 관련해서는 SBS에서 계속해서 그 문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전직 보좌관하고 지금 강선우 후보자 사이에. 그래서 추가 보도도 지금 예고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에 따라서는 대통령과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자의 재산 문제보다는 지금 청년들도 그렇고 국민 정서상 이 갑질 문제의 피해자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분노가 큰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 입장대로 어제 소명이 충분히 된 것인지 일단 여론을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추가되는 보도들이 어느 정도의 수위에 있는 것인지 도저히 해명이 안 되거나 어제도 청문회 중간에 거짓 해명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중간에 됐거든요. 그게 조금 치명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추가적인 보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권에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저는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어제 거짓 해명인지 아닌지에 대한 주장들이 나왔던 청문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강 후보자의 발언 중에서도 특히 보좌진 법적 조치와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뭐 예고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졌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가 들고 가서 버릴 수는 있는데 그것도 그냥 차에다 놓고 가다 보니까 보좌진이 버린 경우가 있겠네요.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 조치 고발이든 어떤 형태의 법적 조치든 취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2명의 보좌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실 겁니까? 한 적 없습니다, 위원님. 하겠다고 예고를 하셨거든요. 안 하셨습니까? 하겠다고 예고한 적도 없습니다, 없어요. 위원님. 네, 국민의힘에선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위증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만뒀던 보좌진들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장을 접수를 한 적이 있다라면 어제 저 답변이 그 거짓 답변, 그러니까 위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고소고발을 정식으로 접수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법적 조치라는 거는 사실 약간 애매한 개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로 경고하는 거를 법적 조치라고 볼 수 있느냐, 내지는 누굴 통해서 이제 그런 거 문제 제기를 하지 말도록 누굴 통해서 얘기를 전달했을 때 그걸 법적 조치로 볼 수 있느냐는 조금 긍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강선우 의원 측이 고소고발장을 실제로 그 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에 접수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저 답변을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위증으로 단정하기는 조금 애매해 보입니다. 예. 임금체불 관련 진정도 오늘 자료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앞서 언급해 주셨죠.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국회의원 사무소입니다. 사무소에서 임금체불 관련된 2건의 진정이 있었다라는 내용이고 공개한 의원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고 관련된 2건의 신고 및 피신고 내역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런 근거를 바탕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체불을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전 처음 봤어요. 예. 네, 저게 어떻게 가능할지도 모르겠고요. 예를 들어서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본인이 국회 내에서 국회가 이제 제공하는 그 보좌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 사무소에서는 또 이제 추가로 이제 그 고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 그런 거를 임금 체불을 했다고 하면은 매우 큰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봐도 일단 시작부터가 첫 단추부터 매우 잘못 낀 거잖아요.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 아니라고 부인한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니 청문회에 와서 심심한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를 하고 나서 드러나는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 나왔던 얘기들이 또 거짓으로 드러났고 이게 거짓의 거짓. 즉 표정은 사과하는 척하고 있고 말은 잘못했다고 하고 있는 척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는 거짓만 남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좌진에 대한 그 사실 법적 조치는 안 했다, 뭐 할 생각도 없다 이러고 얘기는 했지만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그 단어 자체가 나온 거가 그게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든지 자기한테 불리하면은 거짓으로 해명하던 아니면은 그것을 겁박, 즉 우리가 지금 갑질 논란에 지금 쌓여 있는 건데 이분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 고소하겠다, 겁박하겠다 이게 결국에는 갑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머릿속에 아예 그냥 지금 들어가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 과정 속에서 만에 하나 강선우 후보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은 강선우 후보를 모셨던 같이 함께했던 보좌진들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마 들고 일어나서 우리 강선우 후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말 괜찮은 분이셔. 라고 막 얘기를 했겠죠. 근데 조용하잖아요. 조용한 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 듣기로는
민주당 보좌진 뭐 협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밑에서는 보좌진들이 왜 보좌진 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얘기를 못하냐, 오히려 더 그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고 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땐 이게 단연간 계속해서 켜켜이 쌓여온 강선우 후보의 태도와 인성에 대한 문제다라고밖에 저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을을 위해서 을지로 위원회까지 만든 민주당이 갑질을 한 사람, 그리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사람을 글쎄요, 뭐 강행을 한다? 좋은 평가 받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임금 체불 문제는 조금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임금 체불이라는 거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그 퇴직한 근로자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처벌받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국회 보좌진의 임금을 국회의원이 주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보좌진은 내가 이 사람을 누구누구를 쓰겠다고 하면 그 임금은 국회 예산에서 지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임금 지불의 의무가 국회의원에게 있지 않아요. 근데 임금 체불로 강선우 의원이 진정을 당했다는 것은 뭔가 오해가 있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임금을 체불할 일단 일종의 자격이 없어요, 국회의원은. 예. 그래서 이거는 뭔가 오해로 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내역을 보면은 고소고발 관련 신고 및 피신고 내용이거든요. 진정과 고소고발 관련 신고한 내역, 또 피신고한 내역.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신고를 당하고 한 내역으로 돼 있고, 그리고 저기 보면 근로기준법 36조가 관련 법령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예. 저 36조가 그 내용이거든요. 사용자는 이제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임금 지불의 의무가 그 국회의원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사용자로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진정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 진정을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국회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 사무처를 예, 상대로요. 예, 예. 그러니까 대상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임금 체불 문제가 국회에서 있었던 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역구 사무소도 마찬가지인가요? 지역구 사무실도 국회의원 그 본인이 임금을 주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예. 관련해서는 그 김영남 의원이 말씀하신 게 맞죠. 왜냐하면 국회 보좌관들은 국회 사무처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거고, 그것은 결국 국가 예산으로 지불이 되는 건데, 아마 저게 문제가 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는 얘기는 자신과 불화로 인해서 그만둔 사람이 그만뒀을 때 제때 퇴직 처리라든가 이런 실무적 처리를 해줬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추측의 영역입니다만, 관련해서는 강선우 의원 측에서 해명을 하면 되겠죠. 예, 퇴직 처리를 네. 늦게 해줬을 것이다라는 의혹 제기를 네.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퇴직 처리를 늦게 해주면 임금을 더 받게 되는데요. 예. 알 수가 어떤 없습니다.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 자료와 관련해서는 예. 강선우 후보자 측에서도 입장이 나올 수 있고, 또 이걸 제기한 쪽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밝혔던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또 추가로 받아보고 저 두 건의 내용의 실체가 뭔지를 파악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저희가 빠르면 내일이라도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죠. 예. 일단 저 임금 체불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 사무소에서 직원을 따로 고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내주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직접 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후원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처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양측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뭐 파악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저게 예를 들어서 오해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다. 그래서 뭐 강선우 후보가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까지 해명이 되면 좋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먹다 남은 쓰레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갑질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과 의혹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저거를 지금 포인트로 두고 저거 근로기준법 위반한 게 아니야라고 해서 갑자기 강선우 후보에 대한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논점에서 약간 좀 벗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강선우 의원실에서 뭐 여러 입장이 나왔죠. 강선우 의원 측에서요. 그리고 지금 뭐 비판적인 글들도 꽤 많습니다만 또 반대 쪽에서는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에서 공개 지지 선언을 했고요. 예, 그리고 실명으로 강선우 의원 보좌관이 올린 페이스북 글도 있습니다. 장관 지명 소식을 기사로 접하고 진심으로 기뻐 응원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강선우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비서관이라고 실명을 밝히면서 또 페이스북 글을 올린 분도 있습니다. 역시나 지지하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시청자들께서는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일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교조에서는 공개 반대, 사퇴하라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상태, 또 자녀의 유학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내일 인사청문회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